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강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설악산 정상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등산로에도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대설경보가 발효된 겁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론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면서 12월 사상 첫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쪽으로 고기압에 의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던 눈과 비는 대부분 오늘 오전 중에 그칠 예정입니다. 전라와 경남,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선 오후까지 이어지겠지만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도 밤사이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강원 태백과 남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 중입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최대 30mm 이상이며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는 목요일 또 한 차례 전국적인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이 영하권으로 추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 발언에서 공세 대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라고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을 오는 28일로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통과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내용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통령 안에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함께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디올 명품백을 받은 증거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듯이 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집중 공세는 민주당 내 불거지는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여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연말 임시국회부터 전국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 권고에 호응해 총선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희생 대상으로 지목된 김기현 대표는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하는 모습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지목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장 의원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사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불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당초 장 의원은 희생을 촉구하는 혁신위의 권고에도 여러 차례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넉 달 앞두고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결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시선은 당 지도부를 향하게 됐습니다. 어제 혁신위의 마지막 종합보고를 받은 김기현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도 불출마나 험지 출마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당 내부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왔고, 이에 맞서 일부 초선 의원들은 내부 총질 등 거친 표현으로 김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당 지도부 안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결정에 따라 김 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일단 오늘로 예정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각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야간 교대 근무로 주로 낮에 잠을 청하는 한 직장인의 집입니다. 윗집에서 뭔가 내리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옵니다. 순간소음 정도는 최고 69데시벨, 낮 시간 층간소음 기준 39데시벨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전 정신적인 피해가 왔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쓰러질 정도는 아니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같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4만 건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도 지난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고대로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데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모든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 경우에는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지금은 돈으로 손해배상만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 시공 때문에 입주 지연 등 더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지금의 21cm에서 25cm로 4cm 두껍게 시공해야 하고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확인제를 강화하면 이미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해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자 전쟁 초기였던 10월 중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돕는 헤즈볼라의 거점을 공습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에 백린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때 주택과 자동차가 불에 탄 것은 물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밝혔습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하얀색인 백린을 이용해 다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연막용 무기입니다. 하지만 불꽃이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고 생존하더라도 감염이나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특히 군이나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다 보니 전쟁 범죄 논란도 따라붙습니다. 백린탄 사용을 두고 이스라엘군은 그저 연막을 피우려 사용했을 뿐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סיפור של הזרחן שהופעל בלבנון. אנחנו פועלים בצורה אחת ברורה, באופן חוקי ועל פי הדין הבינלאומי. 연막을 위해서라면 굳이 백린탄을 사용해야만 했는지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 결과 이 백린탄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언론인이 두하이라에서 155mm 백린탄 3발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미국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련 번호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백린탄에 합법적인 용도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I do think it's important to remind that phosphorus does have a legitimate military utility in terms of illumination and producing smoke to conceal movements. 민간인 피해와 전쟁 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내일 긴급 총회를 소집해 휴전을 촉구하기 위한 전 세계의 뜻을 다시 한번 모으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